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6년 경정승진 형사소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이제 총평은요, 사례는 최신 판례들로 24년도, 25년도 최신 판례로 이루어진 문제였지만, 아주 세부적인 이제 부분적인 논점 빼고는 일반 논점들은 어느 정도 좀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례에서는 점차가 크게 나지는 않는 반면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단문에서 브리타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2018년도에 출제가 됐던 형사절차상 이제 피해자 지위, 요게 이제 재출제가 됐는데, 저도 사실 이 정도로 신뢰 원칙을 위반하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우리가 이제 24년도에 처음으로 단문 재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재출제했던 단문들은 거의 10년이 넘어간 단문들이라서 교재에서도 이제 10년이 됐거나 10년 넘어간 단문들은 별표지 하나 정도로 그렇게 해서 브리타 문제로 준비를 해 두시라 말씀드렸었고, 10년 안쪽으로 된 문제들은 재출제 가능성을 좀 낮게 봤는데 그 신뢰를 갖다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2018년에서 2025년 지난 거니까 7년 지났나요? 그죠?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시면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단문에 공포해서, 그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3개년도 문제, 기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거 다 다시 단문을, 그죠? 외워야 되는,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뭐 3년, 4년짜리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 들지만, 또 그 신뢰를 또 깨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완벽하게 막으려면 2, 3년도치 제외하고는 다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좀 안심이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단문이 헬게트 열리는 거죠. 기존에 지출했던 단문들은 사실 나올 만한 단문들이었고요. 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문들 준비하시는 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번 시험에 무조건 합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요번 시험에 좀 안 되셨다, 승진이 안 되셨다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 승진 시험 준비는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압수와 증거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것도 최신 판례 위주로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사례에서 24년도, 25년도 최신 판례로 문제 다 냈어요. 더군다나 26년도 1월 달에 봤던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있죠? 그것도 거의 유사하게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논점하고 1문하고 2문이 뭐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나왔어요. 그래, 그런 거 봐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각종 교재에, 우리 교재의 사례만 해도 140개나 됩니다. 140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중복되지 않게 내려면은 좀 많이 피곤하겠구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최신 판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기출. 원래 이제 변시 문제도요, 올해 나왔던 변시 문제는 절대로 똑같이 안 냈거든요. 물론 이제 변시 문제, 기출 문제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출제한 바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 3개년도 묵혀놨다가 그 다음에 출제를 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출제된 논점들을 그대로 실어 출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최신 판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시 관련된 이제 문제들, 그죠? 최신 문제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그죠? 바로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문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설문은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테고, 자, 먼저 설문 1, 2, 3, 4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요, 의리 제출한 녹음 파일 사본과 녹취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녹음 파일 사본과 녹취서의 증거 능력을 묻고 있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녹음 파일 사본하고 녹취서를요, 이거를 분리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사본하고 녹취서를 별도로 증거 능력을 판단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요거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도요, 이 녹음 테이프 증거를 출하게 되면요, 법원 앞에 이제 녹취해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녹취소로 이제 옮겨갖고 둘이 같이 냅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녹음 테이프하고 녹취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따지는 부분도 동일해요. 이거 별도로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자, 양가로 인해서 압수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에 갑이 25년 5월 무렵 불법 촬영물을 불상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했다는 내용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아동 성착취물 등 본건 혐의 관련 전 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앞선 물건의 디지털 증거 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성착취물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 피해 압수는 적법한가? 자,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인지 봐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영장에 그죠? 영장에 요 아동 성착취물 그죠? 불법 촬영물 그죠? 요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 압수 적법한가 물어봤고, 자, 여기는 적법성까지만 따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양가로 위해서 병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전작물은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증거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 예. 그러면 이제 요 증거 능력을 묻는 경우는 절대적 증거력 제한인 위증법죄에 걸리느냐, 또는 이제 혹시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되더라도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예외에 해당된다면 이게 전법죄 적용될 거냐, 그죠? 거기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에 양가로 이에서 피해 수사 과정에 대한 입법을 주장하는 갑의 불복 수단은 뭐냐? 불복 수단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준항고, 그죠?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쓰라는 문제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사실관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자, 갑은 친구 일과의 술자리에서 내가 지난 5월에 아는 동생한테서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음란물을 여러 개 받았는데 특별히 너에게만 몇 개 공개해주겠다라는 발언을 하며 친밀감을 표시했다. 당시 을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 원본을 노트북에 복사한 후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 원본은 삭제했다. 자, 지금 녹음 파일 원본을요, 복사한 후에 이 원본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삭제. 자, 그래서 1번 설문에서는 원본 삭제했다는 거 요게 주요 논점 중에 하나예요. 원본 삭제. 자, 이후 을은 서북경찰관 P에게 해당 녹음 파일 서본과 녹취서를 증거로 출하했다. 이에 P는 25년 8월 17일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갑에게 해당 영장을 제시한 후 비밀번호가 설정된 갑 소유 PC의 하드디스크 한 개를 압수했다. P는 25년 8월 19일 날 앞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작물을 탐색하면서 부부 성관계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갑이 24년 1월 무렵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소지해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P는 25년 10월 1일 성착취물 소지 범행을 여지로 인지하고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특정하여 해시캅을 확인한 후 갑에게 그 목록을 전자정보 확인서 형태로 교부했고 하드디스크에서 본건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 파일 2개와 불상의 청소년이 출연한 성착취물 파일 89개를 압수했다는 내용의 압수수색 압수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갑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서는 녹음 파일 서본하고 녹취서의 증거 능력을 물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갑하고 을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갑과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거 대화 당사자 녹음으로 볼 수 있겠죠? 대화 당사자 녹음. 자, 그 다음에 녹음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아는 동생한테서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 음란물을 여러 개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소지입니다. 그죠? 자, 뒷장에 보시면은 이 소지도 그죠? 소지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제 소지하는 거를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을이 갑이 을한테 한 진술 녹음에 해당되죠. 그죠? 을이 녹음한 것은 진술 녹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 녹음 부분을 현장 녹음으로 쓰신 분들이 있는데 현장 녹음은 아닙니다. 이게 범죄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범죄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녹음 될 수 없고 진술 녹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술 녹음.
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는 논점 뭐가 있느냐? 대화 당사자 녹음의 증거 능력. 그 다음에 진술 녹음의 증거 능력. 그죠? 예.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추가로 하자면, 요거는 논점으로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모범 답안에 넣긴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증거로 제출했다고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이미출물의 압수로서 이게 적법이 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걸로 한 줄 처리로, 그죠? 이 녹음 파일에 대한 소유자죠. 그 다음에 이미출물 압수로 적법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줬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되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요. 지금 진술 녹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여기 이제 성립의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313조에 따라서. 피고 진술 녹음한 거니까 단서가 적용되죠.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성립의 인정해야 되는데,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사본의 증거 능력이 논점이 됩니다. 사본의 증거 능력? 자, 근데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본의 증거 능력이 나오게 되면요, 그냥 최량 증거 법칙 써주면 돼요. 그런데 원본을 삭제해버렸네. 야, 그럼 이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25년도 최신 판례로 출제를 한 겁니다. 25년도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그죠? 그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요 사본의 증거 능력은 최량 증거 법칙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25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를 써라 하는 취지로 출제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설문이요. 자, 2번 설문은요. 지금 아까도 봤다시피 요 아동 성착취물, 그죠? 요 성착취물 압수한 게 적법이냐 물어봤어요. 적법이냐. 자, 그럼 이제 먼저 뭐가 문제가 돼요? 영장에는 지금 불법 촬영물, 그죠? 요걸 갖다 영장을 발부를 해줬는데 지금 성착취물 갖다가 압수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객관적 관련성 인정될 거냐?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 될 테고. 자, 왜냐하면 그게 왜 논점이 되냐면 여기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25년 8월 19일 날 전자정보를 탐색을 하면서요. 여기 성착취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압수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죠? 또는 뭐 며칠 정도 딜레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경우는 10월 1일 날, 그죠? 10월 1일 날 목록을 교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이 날짜를 준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8월 19일 날 요 성착취물 갖다 인식을 했고요. 10월 1일 날, 그죠? 압수 목록을 교부했기 때문에 요 사이가 약 40일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씌워봤는데, 그럼 41일 날 압수 목록 교부한 게 적법한 거냐? 그죠? 요게 주 논점이 되고요. 요 부분이 26년도 올해 1월 달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의 논점으로 기출됐던 부분입니다. 논점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양가로 이를 읽어볼게요. 자, 한편 갑의 아내인 병은 갑이 성착취물을 별도 USB에 숨겨둔 사실을 알고 갑 소유에 해당 USB에 저장된 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 중 일부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의 공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갑몰래 P에게 제출하였지만 P는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USB 탐색 과정에서 병에게 참여의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P는 이 과정에서 갑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갑을 소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3번 설문에서는요. 병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전정보는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보시면 압수 목록 교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참여의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어. 그죠? 자, 문제는 이제 병에게도 보장하지 않고요. 병도 보장을 하지 않았고 갑도, 그죠? 갑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갑과 병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요 미보장, 참여의 기회 미보장이 압설적 위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압수 목록도 작성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판례 보면요. 이미출물의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 목록 작성 교부된다는 이제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자,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갑에게 참여기에 미보장이 있고 병에 참여기에 미보장한 거, 그죠? 이게 적법한 거냐? 그럼 만약에 위법하다고 했을 때는 이게 위법 수입 증거비 접칙에 의해서 증거능력 부정될 건지 아니면 예외에 해당돼서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는 건지, 혹시 만약에 증거능력 인정한다면 그럼 어떤 조건에 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죠? 요것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혹시나 이런 걸 써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데, 사인의 위수증이야. 사인의 위수증. 지금 이제 숨겨둔 사실을 알고 성착취물을 일부를 선별 복제해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사인의 위수증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실제 요 2번 설문대 내용도 25년도 최신 판례를 그대로 응용해서 낸 겁니다. 그죠? 25년도 이제 나왔던 최신 판례는 이 카메라형 촬영물, 그죠? 그거 영장 받아서 압수하는 과정에서 요 성착취물, 그죠? 아동 성착취물에 관련된 자료가 발견돼 갖고 영장 없이 압수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2심 법원에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 판시할 때 사내 위수증은 언급도 안 했어. 사내 위수증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사내 위수증은 논점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이제 써줄 내용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죠? 자, 그래서 참여기에 미보장도 여기에 적법한 건지, 그 다음에 압수목록 미교반 거기에 적법한 건지, 그래서 압수목록 교부 안 했고 참여기에도 보장하지 않아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면 그러면 위증법칙의 예외에 해당돼서 증거를 쓸 수 있는지, 증거로 인정되는지, 그죠? 증거로 인정된다면 어떤 요구를 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논점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4번에서는 위법을 제한한 감액 불복 수단 물어봤는데 이건 준한 거 써주는 문제고, 자, 그러면 우리 모범 답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지를 해결하세요. 자, 의리 녹음한 녹음 파일 4번과 녹취서의 압수가 이미출마 압수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그 다음에 녹음 파일 4번과 녹취서 증거능력 관련해서 의리 갑과의 대화 내용을 비밀에 녹음한 것이 적법한지, 여기 뭐예요? 대화 당사 녹음, 그죠? 대화 당사 녹음이 적법한 건지, 그죠? 그리고 적법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증거는 인정되는지, 진술 녹음이 증거능력 써주는 거죠? 진술 녹음의 증거능력. 그 다음에 녹음 파일 4번이 증거로 유출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원본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 그럼 이번에 녹음 파일 4번과 녹취서 압수의 적법성인데, 자, 을은 해당 녹음 파일 4번과 녹취서의 소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경찰은 피해가 이를 증거로 유출한 것은 이미출의 압수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줬고, 사실 이 부분은 논점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대화 당사자 녹음의 증거능력이요. 그 다음에 진술 녹음의 증거능력. 이 부분들은 아주 다들 평이하게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대화 당사자 녹음의 증거능력은 프라이버시 침해 이유로 증거능력 부정하는 부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체인을 발견을 공익하고 사생활 보익을 비교해서 결정하지 않은 이익 형성설이 있으나 대화 당사자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긍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판례는 이제 강간죄 피해자가 피해건 관련 전화 내용을 녹음 대표에 녹음한 경우 이를 위법하게 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긍정설 입장이다. 이 변시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제3자가, 아니, 세 명이 대화 중에 한 사람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요게 통미법 위반이 아니냐, 증거는 인정되는지, 그죠? 그걸 논점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하고 차이가, 우리 시험은 이제 녹음 파일 원본이 삭제가 됐고, 그죠? 4번하고 녹취서만 증거로 출했는데 증거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 변시에서는 3명 중에서, 그죠? 3명 중에 대화하다가 한 명이 그중 불가의 대화를 녹음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통피법 위반인 건지, 그죠? 증거능력 인정되는지, 그죠? 그거 이제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화 당사자 녹음의 증거능력인데, 요거 받고, 그 다음에 진술 녹음의 증거능력이요. 자, 전법적 적용 근거. 자, 비구별설, 구별설 대립이 있죠. 학설은 녹음 테이프를 조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313조 적용설 비급여설하고 녹음 주치하고 원시술 단계에 따라서 311조 내지 313조 적용자는 311조 내지 313조 적용설이 대립을 하고요. 자, 판례는 녹음 테이프 녹음 내용은 실질적으로 진술을 기재한 소리와 다를 바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이를 위조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구별설 입장이다. 진술 녹음과 전문 소리는 기록 매체와 방법만이 다를 뿐 진술 증거이므로 통설과 판례인 구별설이 타당하다. 자, 그 다음에 증거는 인용 요건인데, 자, 사인이 피고인을 녹음한 경우에는 303B랑 단서가 적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성자 성립의 인정과 특수상실 요건을 하고 있는데, 원시술자인 피고인이 성립의 인정 인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학설은 완화 요건설하고 가중 요건설을 이입하는데, 전법칙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새겨야 되고, 일반적으로 단서 규정은 본문의 특칙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완화 요건설이 타당하다. 자, 판례는 사인이 피고인 진술을 녹음한 경우 녹음자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인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완화 요건설의 입장이다. 자, 그래서 대화 당사의 녹음의 증거 능력하고 진술 녹음의 증거 능력은 다들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겠죠. 4번의 증거 능력인데 사인이 복사한 녹음 파일 4번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입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4번이라는 점은 해식과 비교 등 원본과 4번의 직접 비교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4번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 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4번의 원본 동의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판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25년도 2월 달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사실관계는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무고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림. 원심은 수사기관에 출한 CD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의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원본 파일이 복사 과정에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 녹음 파일 사본 및 이에 관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치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 및 감정 결과 등을 조합하면 이 사건 녹음 파일 사본 중 적어도 일부는 원본 동의성이 인정되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그래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 그죠? 이것들을 종합을 해갖고 원본 동의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판시 내용 똑같아요, 그죠?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는 녹음 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그럼 아까 그 사안에서는요, 녹음 파일 사본을 누가 생성했어요? 을이 생성했습니다. 자, 따라서 을의 진술에 의해서 원본 동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원본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경과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의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문답으로 돌아오셔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요. 을이 갑과의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의 녹음이므로 위법하지 않고 진술 녹음이므로 제303조랑 단서에 따라서 을의 진술에 따라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이 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사기 진퇴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녹음 파일 4번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4번 파일 생성에 관여한 을의 진술에 의하여 을의 진술에 의하여 갑과의 대화를 자신이 직접 녹음한 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이 녹음 파일 4번과 해당 녹취서 사이에 동의성이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녹음 파일 4번과 녹취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을의 진술에 의해서, 그죠? 을의 진술에 의해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그죠? 그리고 사본하고 녹취서 사이에 동의성이 있다. 그러면 이 원본 동의성은 증명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걸 써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 점차가 조금 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출제 잘 한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신 판례를 응용해서 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잘 못 쓰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대화 당사 녹음의 증거 능력 이 부분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또 사인의 위수용을 쓰신 분들이 있어.
자, 요거는 논점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사인의 위수증은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308조 2에 의해서 증거 능력 부정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통비법에도 위법 수집 증거 접칙이 있죠? 통비법 제4조. 그죠? 자, 따라서 대화 당사 녹음의 증거 능력 이 자체가 바로 위수증 문제예요, 위수증 문제. 참고로 예전에 사법시험에서는요, 이 308조 2가 신설되기 전에 통비법에 문제되는 이렇게 대화 당사 녹음이라든지 또는 뭐 일방상 동의 녹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통비법 조문하고요, 위증법칙과의 관계를 갖다가 언급해 주는 그런 논점도 있었어. 그러면 통비법의 특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위증법칙은 그때 당시 이제 법조문은 없었지만 판례법상 인정되는 위증법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사인의 위증하고 여기 대화 당사 녹음의 증거 능력은 같은 위증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인의 위증은 쉽게 보세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했을 때 이걸 증거를 부정할 수 있느냐, 사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통비법에서는 제4조에서 그죠? 4조에서 특칙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죠? 위증법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걸린다. 그럼 4조로 증거를 못 쓰죠? 그럼 위수증이란 소리야. 그러면 사인의 위수증은 전혀 필요가 없는 논점이에요. 또 한 가지, 요번에 이제 제가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 봤을 때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썼어요. 뭐냐면, 이미지 출물의 압수. 자, 이게 논점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소지,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 대고 다시 또 사인의 위수증이 또 나와. 자, 요거는 잘못된 서술입니다. 보통 이미지 출물에 압수하고요, 사인의 위수증은 이게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사인의 위수증 나오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위수증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 그죠? 근데 이미지 출물의 압수는요, 받는 경찰 입장에서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건 압수 절차가 위법이라서 308조에서 증거능력 부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사익이 더 크다. 위수증이다. 이렇게 갈 필요도 없는 거지. 벌써 여기서도 지금 이미 출물의 압수로 인해서 308조 2로 증거능력 부정된다가 결론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이거 상충이 되는데 선택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 쓰고서 또 이걸 씁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가 안 맞아. 서술을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미 출물의 압수는 위법인데 사인의 위수증은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서술들 합니다. 틀린 논점이에요. 잘못 쓴 겁니다. 감점이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여러분들이 사인의 위수증 무조건 사인 수입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인의 위수증은요, 규정이 따로 없을 때 그때 이제 적용시키면 돼요. 대표적으로 사인이 사진 촬영하는 거. 그거는 통비법과 같은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죠? 그때는 사인의 위수증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규정이 따로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바로 통비법입니다. 위증법칙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 경우는 사인의 위증을 적용시킬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런 오해가 어디서 생겼느냐? 우리 전에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인데, 악하는 소리하고 우당탕. 그죠? 이거 이제 녹음했을 때, 그죠? 이거 녹음했을 때, 자, 먼저 이제 통비법 적용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됐지. 그죠? 근데 이거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비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의 위수증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대화에 해당된다면 통비법을 해결하는 거야, 그냥. 대화당사 녹음이냐, 일방상 동의 녹음이냐, 제3자 비밀 녹음이냐, 그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알고 있으시면서 잘못 쓰신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자, 설문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요. 문제점에서, 자, 성착취물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 관련해서 영장 없이 성착취물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이
본건 범죄 혐의 사실인 불법 촬영물 소지와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그 다음에 앞선 하드디스크에서 성착취물 전 정보를 발견하고 40일이 지난 후에 압수목록을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자, 그러면 성착취물 전 정보 압수의 적법성인데, 자, 먼저 사건과 관련성이요. 자, 압수액은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을 할 수 있으므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 정보만을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다. 혐의사실과 관련성은 압수액 영장이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액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자,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액 영장이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인적 관련성은 압수액 영장이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밀 교소범 등 공범이나 간접 정보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의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요거 25년도 판례가 동일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죠? 자, 보시면 25년도 6월달 판례죠. 그죠? 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요게 이제 불법 촬영물이야. 그죠? 그 다음에 성착취물 소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를 포착하여 벌받은 압수행정장으로 피의권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본건 혐의사실에 관련된 불법 촬영물 파일 외에 피의권의 성착취물 소지 등에 관한 증거물도 압수한 뒤 본건과 별건에서 모두 공소가 제기됨. 자, 그런데 2심에서는요, 이 관련성 인정을 안 했어요. 객관적 관련성 인정 안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뒤집혔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요, 요 색깔 칠한 것만 보시면요, 이 사건 압수영장의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추가 여죄 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것으로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모두 성적 영상물을 탐닉하는 피의권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에 발현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밑에 줄에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그대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 따라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모범 답안에서는요, 성착취물 소지는 불법 촬영물 소지 등의 상습범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에 상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디지털 증거 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 지금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관련된 것도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동 성착취물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요게 이제 25년도 판례고, 따라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착취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논점이 압수 목록 작성 교부의 적법성입니다. 자, 요거 우리 관련 판례 좀 보고 갈게요. 자, 요것도 24년도 1월 달 판례로 비교적 최신 판례죠. 자, 요 판례는 이제 논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압수 목록 작성 교부 시기.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임출물 압수에도 압수 목록 작성 교부 의무가 인정되는지 적극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압수 목록 작성 교부 시기에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따라서 이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사실관계는요, 피의준 항고인이 2020년 7월 1일 발부된 압수영장에 따라서 7월 3일 날 압수를 실시하면서요, 준항고인 소유, 요 준항고인이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여인닷컴인가 하는 이제 화장품 수입 업체인데, 이때 이제 화장품 박스를 9천여 개, 이게 이제 면세품이 아닌데 면세품처럼 들어가고 압수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9천여 개를 압수를 당했고, 9월 7일 날 상세 목록을 교부한 사안임.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요, 대법원은 2020년 7월 17일 경에는 압수물의 품명, 수량, 제조 번호 등을 모두 확인했으므로, 자, 17일경에 다 확인했고요. 이때 압수 방법의 시기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위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상세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했음에도 그 시점으로부터 50여일이 경과한 후에야 상세 압수 목록을 교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50여일이 경과된 이후에 압수 목록을 교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압수다. 그래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시상 좀 잠깐 보면요. 자, 압수 목록 역시 압수물의 특징을 객관적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되는데, 여기 이는 수사기관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적 통제
통지수사님과 동시에 피압사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간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반한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내용은 좀 사실 외워서 쓰기 힘듭니다. 그럼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압수 목록은 여기부터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 교반한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비주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그 밑에 줄에 수사기관은 영장의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구체적인 압수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 교반함으로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압수 목록의 수량, 종류, 특성,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집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예외를 허용을 했는데 그 예외를 허용하는 요건이 뭐예요? 영장에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재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영장에 그리고 그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해야 돼. 압수 목록이 많거나 그죠? 그래서 그 특정하기에 일정한 시간이 걸릴 그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에만 여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목록을 교부할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게 올해 변시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변시시험 문제 2문인데요. 자, 사실관계 좀 빨리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은 위 회사 소유인 S건물 부지에 건물을 시축하려고 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렵고 A 회사 발행의 약속의 할인도 여의치 않자 A 회사의 기술 담당 기사인 을과 신용도가 높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병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B 회사에 배사를 받아서 은행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기로 합의했다. 을은 갑이 보관하고 있던 A 회사의 비자금 2천만 원을 갑으로부터 건네받아 병에게 주면서 배설을 부탁하였고 이에 병은 위 돈을 받은 후 A 회사의 자금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어음의 B 회사 명의로 배서해 줬다. 사법경찰관 P는 2025년 9월 10일 병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대로 회계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자, 양가로 이번 설문인데요. 사법경찰관 P는 압수 집행 당일날 압수물란에 회계장부 서류 수량 5,248 비고 5상자라고 기재한 압수목록을 교부하면서 병으로 하여금 상세 서류명은 사후 확인하면 문구에 서명 문의하도록 했다. 여기 서명 문의하도록 한 거 기억하셔야 되고 P는 왜냐하면 이제 영장 기재를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 P는 2025년 9월 17일 날 서류의 특정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상세 압수 목록을 교부했어요. 그럼 이 기간이 약 50일가량 됩니다. 그죠? 위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압수 목록 작성 교부의 적법성인데 수사기관은 압수라는 경우에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물의 소유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한 사람이 교부된다. 압수 목록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피압사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간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 처벌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받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물의 수량, 종류, 기타의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물에 대한 확인 조치가 끝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할 수 있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자, 그럼 50일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을 볼 수도 없어요. 그죠? 특정이 되고 나서도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는요. 여기 밑주신 보도록 할게요. 병에게 서명 무인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아. 그러니까 서명 무인 된 게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퉁치더라도 같은 것으로 보더라도 보아 특수한 사정이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비로소 압수 목록이 교부됐기 때문에 압수 절차는 위법이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우리 답안에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수사기관 압수한 경우에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압수물의 소유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한 사람에 교부된다. 그다음에 압수 목록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피압사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간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 처벌에는 준항고하는 등 권리 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 행사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여기는 사실 쓰기 힘들어.
그죠? 쓰기 힘들기 때문에 압수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물의 수량, 종류, 기타 사정상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물에 대한 확인 조치가 끝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할 수도 있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는요, 사법경찰관이 25년 8월 19일 압수한 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갑이 24년도 1월 무렵에 P2P 프로그램 통해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해온 성착취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2일가량이나 경과된 10월 1일 날 갑에게 상세 압수 목록을 이거 지워야겠다. 이거 하나만 씌우면 되겠다. 그죠? 목록을 전자정보 확인서 형태로 교부한 것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명시되지 않았고, 자, 그래서 영장에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비로소 압수 목록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압수 절차는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자, 이해되시겠죠? 예. 지금 42일이나 지나갔고, 그죠? 40일이나 지나갔고 압수 목록을 교부했기 때문에 전자정보 확인서, 그죠?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교부됐다. 따라서 압수 절차는 위법이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영장 기재도 없었고, 그죠?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죠? 압수 수량이 굉장히 많다든지, 그죠? 그런 특수한 사정도 없고, 결정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훨씬 경과된 이후에, 그죠? 40일이 지난 후에 교부됐기 때문에 위법이다. 자, 그럼 소개를 해서. 자, 그리고 이제 답안 여러분 쓰시다가 소개를 빠뜨리고 쓰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 습관을 좀 들이세요. 소개를 그러니까 보통 소개를 없는 경우는 일반론 써주고 밑에 사안의 경우로 이제 한꺼번에 풀어줄 때는 소개를 안 써도 되는데, 각 파트별로, 그죠? 결론을 내줬으면은 마지막에 증거 능력을 묻는다든지 적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뭐로 이제 앞에서 이제 판단해줬던 거 있죠? 그거 이제 한두 줄씩으로, 그죠? 그렇게 요약해서 써주시면 요것도 점수 들어갑니다. 소개 파트에. 자, P가 영장 없이 성착취물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나 성착취물 전정보를 발견한 후에 40여일이 지나서 갑에게 그 목록을 전정보 확인서 형태로 교부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비로소 압수 목록이 교부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설문삼의 길인데요. 문제점에서, 자, USB 탐색 과정에서 갑과 병에게 참여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압수 목록도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지와 위법한 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증법칙에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는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는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요건하에서 증거는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USB에 저장된 전정보 압수의 적법성인데, 첫 번째, 갑에 대한 참여의 기회 미보장의 적법성입니다. 자, 요것도 24년도하고 25년도 최신 판례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관련 판례 좀 보시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25년도 판례인데요. 24년도도 비슷한 판례에 나왔어요. 그죠? 자, 사실관계 보시면요.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 처벌되는 특례법, 즉 카메라용 촬영 반포죄로 징역형이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개월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카메라용 등 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A는 고소 무렵에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인출하고 같은 날 정보장 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에 전정보 탐색 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정보에 관한 전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받고 전정보 확인서에 날인했음. 자, 대법원은요. 자, 1번에 A가 이미 제출한 이 사건 USB는 A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장 것이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 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인출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자, 지금 요 전정보 관리 처분권자가 A입니다. 그죠? A는 A고, 지금 원 전자정보 관리 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죠?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인출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보셔서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 정보의 임시출자인 A에게 형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 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 정보의 관리 청구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사로 봐서 피고인에게까지 참여기를 부여해야만 이미 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 정보는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자, 그러면 판이상은 어떤 게 있느냐? 자, 요 내용은 이제 위에서 쓰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원본 전자정보 이미 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전정보의 동의성을 들어서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합사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요 빨간색 밑줄 친 부분들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복제 전자정보를 임출한 사람에게만, 그죠? 애인에게만, 그죠? 참여기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정보가 동일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 피고인을 갖다가 실질적 피합사로 평가해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예시 사례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 들으셨던 분들 아시죠?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하고 그다음에 삼순환 시험에서도 이걸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삼순환 문제에서는 이제 요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요 형태로 나왔어요. 그죠? 의뢰 A님 B는 의뢰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의뢰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어 이 의를 경찰에 고소했고 B는 이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 USB에 복제한 후 경찰은 Q에게 미출하였다. Q는 B에 참여하여 USB에 저장된 동영상을 탐색하고 이를 CD 복제했다. 의뢰 변호인은 B가 제출한 USB에 저장된 전 정보에 대한 탐색 복출 과정에서 의뢰 참여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 USB를 복제한 CD는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방금 봤던 우리 사례 문제랑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따라서 피고인에게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게 위법한 건지,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범도 한번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에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갑에 대한 참여의 기회 미보장의 적법성인데요. 자, 보시면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련 정보장 매체를 영장에 자냐고 이미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합사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이게 이제 정경심 교사 사건입니다. 정경심 교사 사건, 그죠? 따라서 실질적 피합사에게는 참여권 보장하고 압수 목록도 교부해야 된다, 그죠? 자, 근데 병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전 정보에 대한 탐색 복시 출력 과정에서 갑이 참여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 점과 관련해서 판례는 원본 전자정보 이미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에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기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의성을 들어서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적 피합사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써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복제 전자정보를 인출한 사람에게만 참여기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죠? 요것도 힘들면 그 정보의 동의성 들어갔고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적 피합사로 봐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마지노선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요거는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더라도 그 정보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적 피합사로 봐갖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요 말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요거는 당연한 판시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이 남자랑 사귀다가 좀 깊게 사귀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관계도 맺고 그런 와중에 이제 헤어졌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한 1, 2년 후에, 그죠? 친척이 이제 알려왔어. 네 동영상이 거기서 돌고 있다고. 그죠? 인터넷에서 돌고 있다고. 딱 보니까 전 남친이, 그죠? 전 남친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놨던 걸 풀어버린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그거 다운받아서 고소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전 남친은 그 헤어졌는데 얘가 어딘지 알 수도 없어, 지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걔를 굳이 찾아갖고 참여시켜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 다번에 사안에서 병이 갑이 USB에 숨겨둔 성착취물 관련 전정보 일부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의 USB에 저장하여 이를 피해에 제출한 것이 갑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한 전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보의 동의성을 들어서 복제 전자정보 이미 제출자 병 외에 원본 전정보 관리 처분권자인 갑을 실질적 피압자로 평가하고 참여권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이 참여기를 받지 못했더라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해되시겠죠? 갑에게 참여기에 미보장한 것은 위법이 아니고, 자, 문제는 이제 병에 대한 참여기에 미보장 및 압수목록 미급의 적법성인데, 자, 판례는 참여권자로서 실질적 피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미 제출되는 전자정보나 정보 저장 매체의 관리 처분권에 관하여 민사법상 권리 규석에 따른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여기까지 좀 어려워. 그죠? 따라서 참여권자로서 실적 피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밑에 줄로 내려와서 이미제출의 직접적 대상인 당의 정보장 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야. 즉 현재 그 USB를 지배관리하고 있는지 정보장 매체, 그죠? 그로부터 외형적 객관적으로 추산되는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처분권 유무를 통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당의 정보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전정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있는지, 그죠? 유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말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또한 수사기관은 이미출마 압수의 경우에도 영장의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구체적인 압수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 교부 업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갖고 조작이 좀 서툴러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에요. 자, 병은 정보장 매체인 자신의 USB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으며, 자, 지금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어요. 그죠? 정보장 매체. USB에 저장된 전 정보에 대한 관리 처분권자에 해당하므로, 자, 실적 피압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해되겠죠? 예. 따라서 USB의 탐색 과정에서 병에게 참여기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압수는 위법이다. 그러면 제308조에 의해서, 그죠? 위법소의 증거 배척에서 증거를 부정된다.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써도 뭐 다르게 우리 모범답안하고는 점차가 조금 나겠지만은 그것도 틀린 소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똑같은 판례가 없어요. 그죠? 근데 비슷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 어떤 판례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관련 판례 잠깐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위장형 카메라 사건이죠.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2021년도 판례입니다. 그죠? 그 2018년 9월 20일 날 그 강원도 소재 모텔에 피고인이 손님인 것처럼 투숙해 갔고요.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서 10시경 사이에 모텔 각 방실에다 8개 위장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205실, 306호, 그 다음에 뭐 308호, 507호에서 각각 위장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306호실에서 이상하다고 해서 신고 들어갔어요. 그죠? 신고 들어갔어. 그래서 경찰은 사건 모텔 수색해갖고 모텔 8개 호실에서 8개 위장형 카메라, 그죠? 발견하고 이거 이미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모텔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압수서 및 압수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죠? 자, 문제는 이때 피고인에게 참여기에 보장도 하지 않았고요. 참여기 보장도 하지 않았고 압수 목록도 교부 안 했어.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판시상 보시면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받은 정보적 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이미 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압수에게 참여기를 보장하지 않고 전정보 압수 목록을 작성 개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증거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걸 따지고 보면요. 여기 이미 제출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된 전정보하고
그렇지 않은 전 정보가 혼재될 일이 거의 없다. 위장 카메라. 근데 아까 USB도 마찬가지죠. USB도 그 피곤 컴퓨터에서 관련 부분만 일부 선별해가고 복제를 했어요. 그죠? 그럼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똑같아. 그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피압사에게 참여기를 보장하지 않다든지 또는 압수문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 능력은 부정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흘러갈 여지도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자, 위증법칙의 적용 여부. 위법성의 증거 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수집된 증거 능력 부정할 법칙을 받는다. 이와 같이 위법하게 된 증거는 물론이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위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반한 행위가 적법 절차에 실정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적인 증거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증법칙에 열리자고 있다. 자, 비록 병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앞선 전 정보가 특정된 목록에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 요 말은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증법칙에 예외 해당되는지 그거 쓸 때 요 판례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에 써줄 말이 깝깝하잖아. 요걸로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 대체가. 그래서 절차 변화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춰서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게 많은 위증법칙 예외 판례에서 요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대체 가능하니까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다른 우리가 이제 뭐 내년 시험 보실 분들도 위증법칙 예외 나올 수 있잖아 또 그죠? 그럼 이거 써주시고 사안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USB에 저장된 전 정보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성착취물 파일 자체가 이제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전법 적용될 거냐? 성착취물 파일의 내용은 경험자 인술에 관한 대체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착취물의 소지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서 전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건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곧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 자, 그럼 소개를 해서 USB 탐색 과정에서 갑이 참여 기회를 받지 못했더라도 압수절차를 부받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압사인 병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하나 USB에 저장된 성착취물 전 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 법칙에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고 전법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건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불복 방법, 불복 수단 쓰라고 그랬죠. 예. 자, 문제점에서 피해 수사 과정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갑의 불복 수단과 관련해서 형사법 제417조의 준항구에 의하여 USB에 저장된 전 정보에 대한 압수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준항구 가능 여부. 그래서 수사기관에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14조 2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 관할 법원 또는 검사 속 검찰청에 대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에서 피는 USB 탐색 과정에서 피압사인 병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는 바 이는 압수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갑은 USB에 저장된 전정보 압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살펴봤고요. 예, 뭐 단문은 뭐 해설 강의할 건 따로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단문은 여러분들 이제 혹시라도 이번에 결과가 안 좋으시면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간 헬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2, 3개년도를 제외하시고는 준비를 해 두시는 게 그나마 좀 속 편하게 이제 주관식 시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사실 4년, 5년 정도의 4, 5년 전에 출제된 걸 좀 출제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수험생의 힘정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을 계기로 해서 대다수 분들은 이제 5, 6년 된 것들도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관식은요, 사실 연차 수가 좀 오래될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인물이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신규로 진입했을 때는 공부량이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문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교재도 140개나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그죠? 다 외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별표지 3개짜리하고 2개짜리 정도만 암기하시고 기술된 거 다 제끼고 그죠? 그렇게 준비하셨던 분들 상당수가 있었을 텐데 아예 그냥 별표지도 없는 것에서 그죠? 7년밖에 안 된 거에서 이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죠? 어쩌라고? 네가 써보라고. 그죠? 예전에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여기에 이제 지위와 권한이라는 단문이 우리 교재에 있죠. 그거 예전에 경찰관무 시험에도 출제된 바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실미동 살 때인데 수험생이 이제 제 제자였어요. 애가 시험 보고 가갖고 술이 떡이 된 거야. 비틀비틀합니다. 제가 아는 체를 하려고 했는데 뒷모습을 봤거든요. 애가 너무 괴로운지 그냥 벽을 들이받고 주저앉더라고. 그거 하나 못 써갖고 25점 날라간 거야, 그냥. 그럼 이제 100점 만점에서 사례가 50점이라도 실적으로 사제에 사례에서 뭐 반타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죠? 근데 25점짜리를 못 쓰게 되면은 나머지 단문은 만점 받아야지만 꽈락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문 하나 못 쓰면 이제 꽈락이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두 가지가 이런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시험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브리타로 피해자 그 형사청에 지휘 못 쓰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재채점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사례에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배점에서 좀 차이가 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원본 삭제하고, 그죠? 원본 삭제된 뒤에 이 업무동에서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죠? 또는 압수 목록을 40일이 교부된 뒤에 40일이 지난 후에 교부됐을 때, 그죠? 이게 위법인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사건과 아내가, 그죠? 아내가 이제 USB에 제출한 거, 그죠? 그거는 이 갑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닌데, 그죠? 병의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그죠? 그렇지만 위증법칙 이해로 끌고 와갖고 증거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점차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단문 하나 못 쓴 것만큼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문의 중요성이 좀 앞으로 좀 될 거리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이 형사법 주관식 강의는요, 3월 달에는 개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형사법이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이제 교재를 냈는데 법률이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으면 어쩔 수 없죠. 일단 내고 뭐 추록 형태로 이제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죠? 예.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2026년도 경전승진 사례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